네, 반갑습니다. 목표 성취 컨설턴트 박민호입니다. 혹시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나,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과가 폭발하는 시간 관리 비법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핵심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시청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를 왜 할까요? 보통 자기 개발을 위해서죠. 자기 개발을 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성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의 핵심은 시간 자체를 관리하는 게 목적이 아닌 내 성공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시간 공부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문제를 풀었냐, 얼마나 많은 시간 일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독서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적으면서 성과를 얻었냐로 질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의 핵심은 얼마나 내가 더 많이 했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내 성공에 더 가까워졌는가, 얼마나 더 많은 성과와 결과물을 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그냥 시간 관리를 위한 시간 관리가 되는 거죠.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시간 관리의 목적은 시간 관리가 아니라 성과 관리다. 성과 관리다. 그래서 만약 내가 8시간 공부했는데 성과가 없었다면 그냥 시간을 낭비한 거고, 1시간 공부를 했는데 성과가 있었다면 그 8시간 공부한 날보다 더 성공한 하루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직 성과 중심, 결과 중심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쉽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앞으로 이 시간이라는 것을 항아리 개념으로 인식하세요. 항아리 개념. 이 항아리를 가장 무겁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큰 돌을 넣고요. 그 사이에 작은 돌을 넣어주고 마지막은 모래로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항아리를 가장 무겁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무조건 이 큰 돌부터, 그 다음엔 작은 돌, 그 다음에는 모래순으로 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큰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20%의 행동이나 자원에서 80%의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정말 많은 일들을 하지만, 행동을 하지만 실은 그중 20%의 일과 행동이 80%의 결과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80%의 성과를 안겨주는 그 20%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다시 말해, 지금 여러분의 성공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 하나의 일과 단 하나의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 행동이 바로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항아리에 넣어야 되는 큰 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 성공에 중요한 행동이 이 작은 돌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으로 중요한 행동이 이 모래알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성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이 큰 돌, 작은 돌, 모래알, 딱 이 세 가지 행동만 남기고 나머지는 싹 다 버리고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가장 빠르게 이뤄줄 이 세 가지 행동에만 집중해야 이 빠른 성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필요 없는 행동을 싹 다 버렸다면 이제 성과 행동 A, 성과 행동 B, 성과 행동 C로 나눠줍니다. 여기서 성과 행동 A는 이 큰 돌을 의미하고요. 성과 행동 B는 이 작은 돌을, 나머지 성과 행동 C는 이 모래알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성과 행동 A, B, C를 여러분 하루 시간에 배치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루에 8시간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 중에 80%의 시간을 성과 행동 이 A를 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5%는 성과 행동 B, 이 작은 행동을 해주고요. 나머지 5%는 이 모래알 같은 일, 성과 행동 C의 5%의 시간을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대충 계산해보면 하루 8시간 중 6.5시간은 성과행동 A, 1시간은 성과행동 B, 나머지 30분은 성과행동 C를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의 시간에 직접 적용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의 하루를 3개의 블록으로 나눠보세요.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는 성과행동 A를 하는 시간 한 블록, 그리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성과행동 B를 하는 한 블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녁 7시부터 7시 30분까지는 성과행동 C를 하는 한 블록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3블록으로 나눠서 성과행동 A, B, C를 배치해서 진행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성과행동 A에 매 하루 중 가용 가능한 시간을 80%를 쓰는 겁니다. 80%. 그래야 가장 빨리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6시간 반 동안 성과행동 A를 하겠다가 아니라 성과행동 A를 하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성과행동 A가 공부라면 6시간 30분 동안 공부하는 게 아니라 몇 페이지, 몇 문제를 풀 것인지 이렇게 결과 중심,
성과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부는 내가 안 했는데 8시간 앉아 있어서 몸은 힘들다고 느끼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고 착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 시간에는 결과 중심, 성과 중심, 목표 중심의 계획으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한 내용들 복잡하실 수 있으니까 핵심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관리의 목적은 시간 자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성과 관리를 위함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했냐보다는 얼마나 많은 결과를 냈는가가 더 중요하다. 앞으로는 시간을 항아리라는 개념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가장 큰 돌 성과행동 A에 내 하루 80%를 쓰고 작은 돌 성과행동 B에 15% 시간을 쓰고 마지막 모래알 성과행동 C에 5%를 쓴다. 구체적으로 하루를 3블록으로 나눠서 성과행동 A, B, C를 배치해준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냥 시간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성과 목표, 결과 목표를 잡고 수행하는 것이다. 자, 정리 완벽히 되셨죠? 근데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폭발적인 성과를 내는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해 배웠는데 실제로 내가 그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내가 이걸 끝까지 집중력을 가지고 할 수 있냐란 문제가 남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게 수행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세운 계획을 어떻게 집중력 있게 실행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 몇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을 토대로 오늘 하루 투두리스트를 적어보시는 거예요. 투두리스트. 그리고 이 투두리스트를 언제, 어디서, 몇 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시간 중심이 아니라 결과 중심, 즉 그 시간 동안 어떤 결과를 내겠다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셨다면 오늘 내 하루 결과 중심 계획이 완성되었겠죠. 그러면 오늘 내가 세운 그 결과 중심의 계획이 끝나기 전까지는 잠을 자지 않겠다. 그리고 핸드폰을 하지 않겠다. 스스로 약속을 해보세요. 이걸 왜 하냐면 잠자려면 빨리 끝내야 되니까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핸드폰을 안 만지게 되니까요. 시간 낭비하거나 집중력 흐트러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 두 방법은 제가 실제로 매일 수행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 계획도 세웠고 그 계획이 끝나기 전까지는 잠도 안 자고 핸드폰도 안 만지기로 약속했다면 반드시 성과행동 A부터 시작하세요. 성과행동 B나 C부터 먼저 절대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처음 시작할 때가 에너지가 가장 넘치고 많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그때 내 목표를 가장 빠르게 이뤄줄 행동에만 먼저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과행동 A부터 끝내고 B, C를 해야 어떤 비본질적인 일들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일하는 중간중간에 너무 긴 휴식을 취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오늘 해야 할 걸 다 끝내고 완전한 휴식을 취하세요. 이렇게 일과 휴식을 완전하게 분리해줘야 중간에 처지지도 않고 또 중간중간 쉬다가 이거 또 해야 돼? 이런 잔 스트레스도 안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해야 할 일을 다 마쳤다면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세요. 보상. 만약 할 일을 못 끝냈다면 보상을 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시, 안 했을 시 각각의 보상 체계, 처벌 체계를 만들어주면 내가 보상을 받고 싶어서라도 빨리 끝내려고 노력하게 되고 또 반대로 안 하면 내가 보상을 못 받으니까 또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오늘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여러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핵심만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시간 관리의 목적은 시간 자체가 아닌 성과 관리를 위함이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했냐보다는 얼마나 많은 결과를 냈는가만 더 중요하다. 시간을 항아리 개념으로 인식하고 가장 큰 돌 성과행동 A에 내 하루 시간 80%를 쓰고 작은 돌 성과행동 B에 15%를 쓰고 마지막 모래알 성과행동 C에 5%의 시간을 쏟는다. 자, 구체적으로 하루를 3블록으로 나눠서 성과행동 A, B, C를 배치해주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냥 시간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결과 목표를 잡고 수행하는 것이다. 그 후 하루의 투두리스트를 대략적인 시간과 결과 중심으로 적어준다. 그걸 끝내기 전까지는 잠자지 않고 핸드폰 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반드시 성과행동 A부터 시작한다. 중간중간 쉬는 텀을 너무 길게 가져가지 않고 차라리 빨리 끝내서 완전한 휴식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계획을 다 완수했다면 나에게 보상을 준다. 하지 못했을 경우 보상을 누리지 못하는 처벌을 준다. 이 5가지 프로세스를 여러분 삶에 적용해 보시면 집중력 있게 시간 관리하면서 여러분의 목표도 빠르게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지금 목표가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목표 성취 컨설팅 신청하세요. 이 문제들을 모두 한 번에 해결해서 여러분이 가진 목표 3배 더 빠르게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목표 성취 컨설턴트 박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